최근에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아, 힘들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겁고 만나는 동안에는 억지로 웃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는 분명 오랜 친구인데 분명 가까운 사이인데 왜 이렇게 피곤해졌을까요?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약 62%가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관계를 정리하고 난 뒤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 답답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가볍게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수십 년간 쌓아온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관계들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동창회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가셨죠. 그런데 요즘은 카톡 알림만 와도 한숨이 나옵니다. 또 뭐라고 하지? 친목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기다려지던 약속이 이제는 부담입니다. 만나면 누구는 자식 자랑, 누구는 손주 자랑, 누구는 은근히 자기가 잘났다는 이야기. 듣고만 있어도 기운이 빠집니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습니다. 정작 가까운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입니다.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심지어 자식 눈치까지. 뭘 해도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예민해진 건가? 내가 이기적인 건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가 30년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넓고 얕은 관계보다 좁고 깊은 관계를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나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최영자님, 올해 72세이십니다. 최 선생님은 평생 관계의 달인으로 사셨습니다.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고 전화 통화도 하루에 서너 통씩 하셨습니다. 동창회장도 맡으시고 아파트 부녀회 활동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갑자기 몸이 아팠습니다. 심한 피로감에 병원을 찾았는데 특별히 큰 병은 없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르신, 혹시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 한마디에 최 선생님은 멈칫하셨습니다. 스트레스? 나는 재미있게 사는데?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재미있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왜 피곤할까? 친구들 만나면 즐거운데 왜 집에 오면 녹초가 될까? 그날 밤 최 선생님은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한 일들을 떠올려 보셨습니다. 월요일 동창 모임, 화요일 교회 친목회, 수요일 손녀 픽업, 목요일 친구 병문안, 금요일 아파트 회의. 하나같이 남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친정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영자야, 남 챙기느라 너 놓치지 마라. 그 말의 의미를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겁니다. 최 선생님은 결심하셨습니다. 한 달만 모든 모임을 쉬어보자. 동창회의 양해를 구하고 친목회도 잠시 빠지고 통화도 꼭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섭섭해하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2주가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뭘 해야 하지? 가 아니라 오늘 뭘 하고 싶지? 를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최 선생님은 확신하셨습니다. 나는 관계가 많아서 행복했던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지쳐 있었구나. 지금 최 선생님은 어떻게 사실까요? 모임은 딱 2개만 남기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맞는 친구 셋과의 월 1회 모임, 그리고 교회 새벽기도, 나머지는 다 정리하셨습니다. 최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이렇게 살걸. 사람 만나는 게 즐거운 건지 의무인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이제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니까 만남 자체가 선물이 됐어요. 최영자님의 이야기가 특별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단지 용기를 내셨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줄이라는 말이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동양 철학자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고기가 서로를 잊고 강과 호수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사람도 서로를 잊고 도의 세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이걸 상망어강호라고 합니다. 서로를 잊는다는 게 무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자가 말하는 잊음은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꼭 만나야 한다는 의무감, 연락해야 한다는 부담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관계가 편해집니다.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다.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이다. 70년을 넘게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수많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소중한 관계도 있고 어쩌다 보니 유지해온 관계도 있습니다. 이제는 구분해야 할 때입니다. 만나면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과 만나면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 심리학에서는 후자를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나면 주로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은근히 비교하고 무시합니다. 부탁은 잘하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만나고 나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계시다면 그 관계가 정말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덤바의 수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수는 약 150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가깝고 친밀한 관계는 고작 5명 내외입니다. 단 5명. 평생 쌓아온 인연이 수백, 수천이어도 정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5명이 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관계에 그토록 많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있을까요?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의 과업을 자아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의미를 찾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이 과업을 완수하려면 외부의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남의 시선, 남의 평가, 남의 기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줄이는 건 도망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관계 점검표를 만들어 보세요. 종이 한 장과 펜만 있으면 됩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 보세요. 그리고 각 이름 옆에 솔직하게 표시해 보세요.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에게는 동그라미, 만나면 피곤해지는 사람에게는 세모,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사람에게는 네모.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생각보다 동그라미가 적고 세모와 네모가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모와 네모를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당장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관계에 쏟는 에너지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절 연습을 시작하세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세대는 거절을 못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거절하면 못된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래서 싫어도 네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좀 힘들어서요. 다음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어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짧게, 단호하게.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 겁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거절당한 상대방은 여러분 생각보다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탁이 부담이 됐나 하고 반성하는 분도 계십니다. 세 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정례화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하루 아무도 만나지 않는 날을 정해두세요. 그날은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뭘 하셔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듣기, 오래된 사진 정리하기,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태호님, 74세. 이분은 매주 수요일을 나의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날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시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씁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몇 주 지나니까 수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됐습니다. 네 번째, 모임의 빈도를 조절하세요. 매주 만나던 모임을 격주로, 격주로 만나던 모임을 월 1회로. 갑자기 끊으면 서운해할 수 있으니 서서히 줄여가는 겁니다. 핑계를 대셔도 됩니다. 요즘 몸 관리 중이에요. 병원 다니느라 바빠요. 굳이 진짜 이유를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모임에 나가시더라도 끝까지 계실 필요 없습니다. 1차까지만, 아니면 1시간만. 먼저 일어나겠습니다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처음 한두 번은 어색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5번째, 새로운 가벼운 연결을 만들어 보세요. 기존 관계를 정리하면 허전함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새로운 연결로 채우시면 됩니다. 단 무겁지 않은 연결로요. 동네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분과 가볍게 인사 나누기. 도서관에서 같은 책 읽는 분과 한두 마디 나누기.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옆자리 분과 수다 떨기. 이런 관계는 부담이 없습니다. 깊어질 필요도 없고 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만나면 반갑고 안 만나도 괜찮은 그런 관계. 이게 70대에 필요한 관계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이렇게 가벼운 연결이 많아지면 오히려 외롭지 않습니다. 무거운 관계 하나보다 가벼운 연결 10개가 마음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한 가지는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관계를 줄이는 건 차가운 일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는 일이라는 것. 우리 세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이웃을 위해.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나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도 됩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70이 넘었다는 건 그동안 충분히 책임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누가 뭐라 할 자격도 없고 스스로 미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에게로 물러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승리다. 관계를 줄이는 건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되찾는 겁니다. 평생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소중한 관계가 더 선명해집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면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단 한 명의 진짜 친구, 10번의 의무적인 만남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 이게 70대에 필요한 관계의 본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영자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벨이 울리면 또 누구지? 하면서 한숨부터 나왔어요. 지금은 달라요. 전화가 오면 반가워요. 왜냐면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남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되셔야 합니다. 남은 인생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느라 에너지 쓰면서, 의무적인 모임 다니면서 지치면서,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만큼만 만나시면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노자가 도덕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최고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은 병이다.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어떤 모임이 시간 낭비인지, 다만 인정하기 싫었을 뿐입니다. 체면 때문에, 습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시면 됩니다. 그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 점검표 만들기. 둘째, 거절 연습하기. 셋째, 혼자만의 시간 정례화하기. 넷째, 모임 빈도 조절하기. 다섯째, 가벼운 연결 새로 만들기. 이 중에서 오늘 당장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어떤 것을 먼저 해보시겠습니까? 댓글에 번호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댓글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받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 공유해 주세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링크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성실하게. 이제는 조금 편해지셔도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70년을 살아온 사람이 누릴 자격이 있는 자유입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그걸 아는 순간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볍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